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후회 없이 살고 계십니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삶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한 어르신이 40.3%였습니다. 10명 중 6명이 지금 이 순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800명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셨을까요? 건강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0 넘어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소중하고 축복된 하루입니다. 70 넘어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경남 통영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통영 동피랑 골목 어귀에서 40년째 작은 미용실을 하시는 분입니다. 파마약 냄새가 골목까지 나는 그 미용실에 오복순 씨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친구입니다. 시집도 비슷한 때에 갔고, 아이도 비슷한 때에 낳았고, 남편들 먼저 보낸 것도 비슷한 때였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함께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말순 어르신에게는 그 친구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미용실에서 파마약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 씨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달려가셨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복순 씨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르신이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복순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바라보시는데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같이 웃던 날들, 같이 울던 날들,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있어줬던 날들. 그런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시다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돌아오는 길 내내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완성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박혀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영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굳어진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말순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그냥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도 달라지셨습니다.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아들.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78살 윤옥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평생 순대 국밥집을 하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에게 평생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돌계단 위로 솟아오른 그 건물이 어린 마음에 박혔습니다. 사진 한 장이 60년을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습니다. 글씨가 바랬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셨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 기차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기차를요? 혼자요? 기차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돌계단 앞에 서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계단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한 발 한 발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무릎이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참 파랬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왔어요.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60년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처마 끝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기둥 하나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천년이 된 돌이구나 싶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셨습니다. 내가 지금 천년 된 돌을 만지고 있구나. 어르신이 그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처음엔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2번 찍었습니다. 3번 찍었습니다. 4번째 사진이 그나마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내가 웃고 있네. 집에 오셔서 딸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혼자 웃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이십니까? 그곳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셨습니까? 그 장소를 떠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그 두근거림이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는 그 자극이 오지 않습니다. 낯선 곳의 공기, 처음 보는 풍경, 처음 만지는 천년된 돌, 그것들이 뇌를 깨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이 나이에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이라는 날은 달력에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지금 그 장소가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표를 예매해 보십시오. 딱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순천만 갈대밭 근처에서 작은 이불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남동생과의 일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20년입니다. 그러다 동생이 위암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 동생이 신경 쓰이는구나.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시다가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 20분 동안 어르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오갔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먼저 오면 지는 건데.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면 동생이 뭐라 할까? 동생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이 20분 동안 어르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담장 너머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감 색깔이 딱 따먹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함께 그 감나무에 올라가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둘이 까르르 웃으며 감을 따던 기억이요. 동생이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요. 어르신이 그 동생을 업고 집까지 달려가던 기억이요.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재산 다툼을 했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져 엉엉 울던 그 동생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일주일 뒤 어르신이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일어나시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무게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호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오래 품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오래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셨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망설여지신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근처에서 평생 간장 된장을 담그며 사신 분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어르신이 잘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반면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자책은 이렇습니다.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잘못한 것은 죄가 됩니다. 그 저울이 평생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케이크 불을 끄시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웃으시려다 멈추셨습니다. 그 질문이 평생 처음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아이들 등교시키고 혼자 부엌에 서 있던 날들, 시어머니 병수바라며 혼자 울던 밤들.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시다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진짜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야,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자신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자비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과 불안이 30% 낮고 삶의 만족도와 회복 탄력성이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3번 말씀하십시오. 3번째가 되면 뭔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아침을 여는 것이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73살 강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공주 재민천 근처 작은 한옥에 사시는 분입니다. 40년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습니다. 퇴직하던 날 교문을 나오시면서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처음엔 괜찮으셨습니다. 그냥 쉬어야지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파로 가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셨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운동을 해야지, 날씨가 좋아지면 산책을 해야지 하다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려다 문지방에서 발이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을 잡고 가까스로 버티셨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습니다. 나 지금 문지방도 못 넘는구나. 40년을 교단에 서신 분이 문지방을 못 넘으셨습니다. 그게 벼락처럼 왔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딱 한 줄을 적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마당에 나간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셨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나가셨습니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흙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아, 이런 냄새가 났었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것 같으셨습니다. 3년 동안 소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3년 동안 라면으로 때우던 분이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뚜껑을 열자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손에 흙이 묻는다는 것이,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된장 냄새가 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행동이 먼저 일어나야 의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면 의욕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강복순 어르신은 3년 동안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는 의욕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30분 안에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하루 전체 활동량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30분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남은 인생이 됩니다. 팽이를 생각해 보세요. 팽이는 돌 때 서 있습니다. 세게 돌수록 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쓰러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있고 멈추면 굳어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니 마당에 한번 나갔더니 오더라고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마당에 나가는 것, 베란다 문을 여는 것,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시는 것. 그 하나가 내일의 팽이를 돌리는 첫 번째 손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6번째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는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71살 오금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여주 남한강가에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어르신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15년 동안 제대로 대화를 못 하셨습니다. 딸 결혼에 반대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데려온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반대하셨고 딸은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벽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르신은 딸이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해? 그 마음이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셨습니다. 딸이 5살적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까만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달려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밥 먹었어? 어르신이 꿈속에서 그 작은 손을 잡으려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계셨습니다. 5살 딸이 달려오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40이 넘은 딸인데 그 딸이 아직도 내 꿈속에서는 5살이구나. 아침이 됐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딸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셨습니다. 또 누르셨다가 또 지우셨습니다. 3번을 그러셨습니다. 4번째에 그냥 두셨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딸이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딸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은 그 침묵 속에서 전화를 끊어버릴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밥 먹으려던 참이었어. 두 분이 그날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15년이 녹아내리는 1시간이었습니다. 딸 직장 이야기, 손주가 요즘 어떻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15년의 침묵을 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강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만에 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해서 진 게 아니구나. 심리학에서는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이 먼저 취약해지는 것이라고요. 취약해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벽에 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문을 먼저 여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먼저 해서 진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 얼굴이 지금 생각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7번째입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전북 남원에 사시는 75살 김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원 광안루 근처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살림하고 농사 짓고 자식 키우다 보니 그 마음을 꺼낼 데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혼자 생각하고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복지관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보셨습니다.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르신이 그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면 이상하겠지. 나이가 제일 많을 텐데. 못 그리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하시는데 그 포스터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튿날도 생각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이 복지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잘 됐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첫 수업날이었습니다. 붓을 처음 잡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꽃을 그리려 했는데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색이 번졌습니다. 옆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그리는데 어르신 것만 뭉개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그 기분이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이분에게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봄 들판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늘색이 군데군데 번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 그림을 들고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붙이셨습니다. 그 앞에 서서 오래 보셨습니다. 내가 그렸구나. 75세. 한참을 그 그림 앞에 서 계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눈물이 왜 나는지 처음엔 몰랐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봤나?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이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처음으로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다고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걱정이 사라지고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붓을 잡는 화요일 오전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집니다. 전날 밤에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시면서 잠이 드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75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그려도 괜찮아요. 내가 그린 거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75에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렜던 날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마음속에 넣어두신 것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해서 이상해 보일까봐 아직 꺼내지 못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꺼내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7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워진 날에야 40년의 고마움을 전하신 어르신. 혼자 기차를 타고 60년의 꿈 앞에 서신 어르신. 20년 만에 감나무 기억 하나로 초인종을 누르신 어르신. 팔순밤 거울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어르신. 문지방 하나에 3년을 깨닫고 다시 마당으로 나오신 어르신. 5살 딸 꿈을 꾸고 나서 밥은 먹었어? 한마디로 15년을 녹이신 어르신. 75에 붓을 처음 잡고 냉장고에 봄 들판을 붙이신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오늘 아침을 바꾸는 것. 오늘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것. 오늘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중에 딱 하나만 하십시오.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말레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딱 6글자를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